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여행지, 페루에 있는 아레키파에 가시게 되면, 아레키파에 가시면 꼭 보셔야 될 그런 여행지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. 그것이 뭐냐니까요. 아레키파에서 다른 것은 다 안 보시더라도 이것을 꼭 보셔야만, 아레키파를 참 잘 왔다 할 그런 곳입니다. 의외의 곳일 수도 있겠는데요. 그것이 바로 수녀원, 아레키파에 있는 산타 카탈리나 수녀원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. 그래서 이 수녀원이 왜 저한테는 그렇게 의미가 있었냐 하니까요. 그 안에서 살았던 그 수녀원들의, 수녀가 되기 위해서 들어갔던 사람들, 그 당시 시대 상황과 또 그 수녀원에 들어가면은 평생을 거기서 나올 수가 없었던 그런 사정을 알고 나서, 정말 수녀원이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것과 많이 달랐구나 하면서 가슴 짠하게 둘러봤는데요. 근데 이 수녀원 안에 있는 그 내부 시설들이나 이런 것을 쭉 보면서, 정말 이 역사를 좀 알게 되고, 그 당시에 수녀님들의 그 생활상을 알게 되고, 또 왜 들어오게 되었을까 그런 것도 알게 되어서 이 수녀원을 좀 더 가슴 짠하게 둘러보았던 곳입니다. 그럼 제가 여러분들 모시고 이 수녀원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산타 카탈리나 수녀원 그 외벽이 되시겠습니다. 쭉 보시면 벌써 역사가 좀 느껴지는 그런 외벽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산타 카탈리나는 누가 처음에 어떻게 해서 짓게 됐냐니까요. 그 당시에 어린 가부였던 마리아라는 그 여인이 있었는데, 그분이 이제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기부하면서 또 평생을 여기 안에 들어가 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. 또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사회 전통, 이제 그 페루의 어떤 식민지 사회에서 스페인에서 넘어온 그 귀족들의 그 삶 중에서 이제 가족의 그 둘째 아들이나 딸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 거죠. 아주 가톨릭이 이제 강했던 그런 사회다 보니까요. 그래서 이 산타 카타리나 수녀원은 상류 계급의 스페인 가문의 여자들이 주로 이렇게 들어왔다,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. 들어올 때 이제 지참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. 그리고 지참금이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그 당시에 2,400 은화를 가지고 들어왔는데요. 지금으로 따지면 뭐 US 달러 한 15만 불 정도 되었다,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또 부잣집 여인들은 들어올 때 또 많은 물건들을 갖고 들어왔습니다. 보통 수녀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25가지 품목을 갖고 들어올 수 있다.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조각품 또는 그림, 램프, 옷 이런 것들인데요. 좀 더 부자들은 여기에다가 더 더해서 도자기 또는 실크로 만든 커튼 또는 양탄자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가 지내는 그 조그만 방에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은 이 당시에 어떤 사회도 분위기가 있었냐니까, 옛날 페루 귀족 사회에서 강제 결혼이 만연했는데, 이 강제 결혼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이 수녀가 되는 거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귀족 가문의 젊은 여인들이 그 많은 지참금을 가지고 이 함께 수녀원에 들어왔다고 합니다. 또 물론 시종도 같이 들어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문제는 들어올 때는 들어왔지만은 나갈 수는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고, 어떻게 처음엔 들어왔지만은 뭐 어떤 이유로 했었든지 들어왔지만은 평생을 이 안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또 이 수녀원은 죽어서 밖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요. 또 엄격한 수녀원과는 달리 여기서는 그 음악가를 불러서 안에서 공연도 하고 하는 나름대로 조금 생활이 좀 자유로웠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, 그 당시에 있었던 수녀원을 한번 안에 내부로 들어가시면서 어떻게 생활했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곳이 수녀원 입구입니다. 여기서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는데요. 여기서 반드시 꼭 가이드를 동반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. 물론 돈을 조금 이제 드려야 되는데 제가 가이드를 구하지를 못하고 그냥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많이 좀 아쉬웠다는 것을, 아쉬웠기 때문에 꼭 말씀드립니다.
그래서 들어가고 나면은 처음에 바로 아름다운 공간이 펼쳐집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염치 없게 이렇게 이행지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. 이렇게 넓은 공간들이 계속 빨갛게 칠해진 이런 벽들이 나오게 됩니다. 또 이런 곳에서도 제가 사진을 한번 찍었고요. 또 다른 공간에 가면 색깔이 또 좀 달라집니다. 이런 공간들이 나오면서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. 이런 회랑을 지날 때는 또 벽에 많은 그 그림들이 있어서 발걸음을 또 멈추게 합니다. 보시다시피 이런 벽화 그림들이 있고요. 또 이제 조금 더 지나다 보면은 수녀님들이 살았던 그 어떤 실제 생활했던 그 공간들이 이런데 이렇게 벽에 이렇게 움푹 파인 곳에 침대를 두고 또 십자가도 걸어놓고 이렇게 살았습니다. 그래 이런데 보니까 2인 1조로 살았던 방도 있고요. 또 한 명씩 살았던 방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또 하나 볼 것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좀 부잣집 여인들은 들어올 때 이 도자기 자기가 좋아하는 도자기들을 가지고 들어왔다. 지금도 많은 그 여인들이 이 도자기를 사랑하는데 그 당시도 이렇게 좋은 이 도자기를 그릇들을 좋아했던 것이 아닌가. 그래 이제 전체적으로 이 그림 보시도 보와 같이 이 인형인데요. 인형으로 이렇게 수녀님들이 그때 당시 생활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. 이게 지금 커튼도 보이고 있죠. 이렇게 자기 이제 잠자는 침대를 이렇게 덮었다 하는 것입니다. 그 제가 가이드가 없어서 이것은 뭐 하는 물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물건들도 있었는데요. 지금도 아직도 제가 답을 모르고 있습니다. 이런 물건들도 이제 있었습니다. 또 보시면은 이제 부엌에 각각 자기들이 개인 부엌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그만 부엌인데 오래된 그 그름이 있을 정도로 역사가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또 이 보시면은 이런 또 파랗게 칠한 이런 조그만 공간이 나오고 여기서 수녀님들이 세월이 바뀌는 것, 또 봄도 느끼고 겨울도 느끼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혼자서 했습니다. 제가 이 수년을 지나면서 제일 그 가슴 좀 짠하게 느꼈던 그 공간인데요. 이제 이 안내문을 보면서 제가 이해를 그때 했습니다. 이것이 보니까 뭐냐니까 그 면회실 같은 곳입니다. 그래서 외부에서 가족이 오면 면회하는 곳인데요. 이 설명서에 자세히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나무로 만들어진 그 창살 그 사이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물건을 주고받을 때 그 회전문을 통해서 물건을 주고받았는데 그것을 잠깐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. 먼저 이 사진은 이게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죠. 그 지금 벽에 이 나무가 보이는데 창살이 이걸 통해서 이제 면회온 사람들과 가족들과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이 나무 창살 이중으로 된 나무 창살에서 사이를 두고 이야기를 했다. 만약 외부에서 물건을 갖고 들어오면은 이런 회전문을 통해서 이 전달해주는 그런 일이었다 하는 이런 면회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. 또 보시면 이런 공간들 색깔이 칠해지지 않은 이런 공간들도 군데군데 이런 공간들이 있어서 수녀님들이 여기 나와서 햇빛도 쬐고 또 뭔가 공기도 마시고 하지 않았을까.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을 테니까요. 또 이제 이렇게 이쁜 이 골목길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이제 또 한 가지 아주 큰 식당이 나왔는데 이건 아마 단체 식사를 하는 큰 식당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하고 봤습니다. 여기 저울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뭐 곡식을 잴 때 무게를 잴 때 썼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. 또 이거 큰 이 부엌이 나오는데 심지어 여기에 우물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면서 지나가는데 안내문이 있어서 짧게 봤는데 이것이 17세기에 건설이 되었던 첫 번째 원래는 채플이었는데 이 수도원에 채플이 있는데 1871년도에 이것이 커뮤니티 키친 아마 공동 식당으로 바뀐 게 아닌가. 그래 여기에는 진료소도 있었고 디스펜서리 진료소도 있었고 또 베이커리도 있었고 스토브 또 우물도 있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이런 공간이 나오고요. 분수도 있었고요. 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은 이 수녀원에서 제일 높은 곳에 이르게 되는데요. 거기서 바깥을 내려다 보면은 바깥을 발꿈치를 들고 보면은 바깥이 좀 보이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요. 수녀님들이 답답할 때는 여기 올라와서 바깥을 쳐다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저 멀리 설산 산도 보이고요.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
둘러보는 내내 마음이 가슴이 좀 짠하게 느껴졌던 곳입니다. 그 옥상에 올라가면은 이 바깥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. 또 이런 바깥에서 우리 외부에서 보았을 때 둥근 돔이 있었는데 여기가 좀 수녀원 내에서 제일 높은 곳이었습니다. 그 이제 또 한 가지 재밌는 것 요거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이것이 뭐 하던 곳이었을 것 같습니까? 예, 그 당시에 빨래터였다고 합니다. 여기서 수녀님들이 모여서 빨래를 했다고 합니다. 물이 쭉 흘러나오는 것이 보이시죠?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모습으로 존재했습니다. 그 지나가는 그 다른 분들, 여기 이제 옷을 입고 이분이 이제 스페니시 하는 가이드였습니다. 그래 이런 분들을 따라서 다니면은 좀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가시게 되면 꼭 가이드와 함께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이 마지막으로 또 하나 소개해 드릴 것은 이제 안내문을 보면서 제가 이제 알은 것인데요. 이 컨벤트, 이 수녀원 내에서도 이 프라세션이라는 주요 행사 때마다 이 행렬을 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카톨릭 사회에 특히 스페인의 중요한 행사 중에 한 개가 이런 각 지역이 모시고 있는 그 수호 성인을 위에 가마에 태우고 이렇게 쭉 행렬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여기 아레키파에도 여기가 좀 제일 페루 내에서도 이런 프라세션 하는 것이 제일 유행인데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수도 내에서도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런 행렬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지금도 아레키파는 이런 주요 가톨릭 그 절기 때마다 이런 행렬을 한다고 합니다. 스페인에 가시도 이런 아시다시피 이런 행렬들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. 아레키파에도 지금까지도 많은 이런 행렬들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페루에 있는 두 번째로 큰 도시 아레키파에서 산타 카탈리나 수녀원 내부를 둘러보면서 그 당시 수녀님들이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떤 생활을 했을까 하는 것을 지금 남아있는 자료로 가지고서 잠깐 둘러보았습니다. 자, 여러분의 여행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다녀온 페루의 아레키파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